주파수 세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작업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급 사양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기능이 있어요. 그 주파수 환경, 그 공간의 주파수 환경 중에서 가장 좋은 뱅크를 찾아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지 셋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 셋업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커런트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 뉴 리스트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 수신기 자체에서 516에서 558MHz 대역 전 주파수 대역을 스캐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혼신이 제일 적은 그 주파수 대역의 뱅크를 찾아줄 거예요. 뱅크 19번에 31개 채널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뱅크가 19번 뱅크의 1번 채널에 세팅을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1번 채널에다가 스토어 하면은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518.1MHz의 주파수에 세팅을 하게 된 겁니다. 수신기 자체를. 자,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표시가 있어요. 왼쪽은 RF 시그널에 대한 표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오디오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어떤 레벨 메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EQ라는 것은 이제 플랫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센서티비티라든지 이런 세팅 값이 이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RF가 없기 때문에 RF가 없으면 뮤트라는 이제 RX, 그러니까 리시버가 뮤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신기의 세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신기 세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은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걸 전원을 켜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518, 200MHz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신기는 518, 1MHz로 되어 있고요. 얘는 518, 2MHz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기능 버튼이에요. 펑션 버튼인데 한번 눌러서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 자, 보시면 프리퀀시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뱅크 얘가 19의 1번 채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뱅크 19의 1번 채널, 그러면 518.1MHz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스토어가 되면서 얘는 그렇다고 하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연결되는 거를 이제 뮤트를 오프를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세팅이 돼서 주파수가 튜닝이 된 상황인 거죠. 주파수가 튜닝이 돼서 지금 RF 레벨이 풀로 차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디오 레벨에 대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지금은 SKM2000이라는 모델과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 튜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테나 1, 안테나 2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테나 2번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안테나 2번과 연결이 돼서 지금 송수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때에 따라서 이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하면 1번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테나 1번을 빼보면 지금 보시면 2번 안테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파수 세팅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지만, 현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크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IR 통신을 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신기에 싱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통신하는 포트예요. 그쪽과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9의 1번의 채널로 지금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서로 이제 맞춰 있는 것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KM 이 모델의 넘버인 SKM 2000 모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보시면 간단하죠. 지금 밑에 있는 것이 수신기고요. 저 바디팩 같이 있는 것을 지금 사진 자료를 보고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파수가 548.1MHz에 서로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그 기능을 집어넣어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버튼을 눌러가면서 위아래를 움직여 가면서 그 세팅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싱크 버튼이 있어요. 싱크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대서 이제 싱크를 잡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신기, 그러니까 수신기의 주파수를 세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신기의 주파수 세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주파수를 세팅할 때에 뭐냐면 이 주파수 환경을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동영상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 뭘 해야 되냐면 스캐닝을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에 스캐닝 작업을 해서 가장 좀 깨끗한, 그나마 조금 우선시되는 어떤 주파수 영역 뱅크를 아마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 뱅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정하게 사용하는 공간일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가서 그 환경에서 여러분 주파수 세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그 환경 공간 안에서의 주파수 스캐닝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파수를 얘가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그 주파수에 맞게끔 이 무선 마이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돌려가면서 세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싱크 버튼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근거리 통신할 수 있는 IR 통신인가요? 아무튼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근거리 가까이 돼서 싱크를 맞춰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빨리 되겠죠. 싱크 누르고 맞춰주고, 싱크 눌러주고 맞춰주고, 싱크 눌러주고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뒤에 보면은 안테나를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안테나 1, 안테나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테나 1, 안테나 2로 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은 로마 숫자로 1과 2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안테나 1번, 안테나 2번을 의미한다는 거죠. 앞에 보는 안테나 1번은 당연히 1번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안테나 2번은 안테나 2번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RF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신의 안정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냐면 다이버시티라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지금 안테나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이쪽하고의 연결이 더 신호가 세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하고 신호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표시가 로마 숫자로 1과 2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수신 레벨을 높이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 둘 중에 가장 좋은 RF 시그널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RF 다이버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한 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조, 이렇게 한 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멀티 채널을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안테나로 잡은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크래치 회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스크래치 회로의 세팅에 대한 그 레벨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스트레스 홀드 값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스케치 회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보통 그러니까 수신기 쪽에 이제 스케치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대표적으로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AM 같은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주파수를 튜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면 주파수가 선택되기 전까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소리라는 잡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소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주파수가 잡히는 그 시점이 되면 깨끗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AM 방송의 수신기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FM 방송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문제냐면 이런 소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고 또 귀가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노이즈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켈추에러는 뭐냐면 특정한 레벨, RF 레벨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튜닝이 되기 전까지는 노이즈가 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제품에는 또 이게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연관된 것이 파일로톤이라고 있어요. 파일로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아마 세팅을 해가지고 아마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센서티버티가 있어요. 센서티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마이크 쪽에 센서티버티가 있죠. 이제 오디오 감도를 얼마큼 끌어올릴 거냐,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것을 이제 센서티버티 이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마이크나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EQ 값을 이제 조절하게끔 되어 있어요. 로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를 때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플래트 할 거냐, 로컷을 할 거냐, 로컷 부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은 하이 부스트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세팅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신기 같은 경우에 RF 출력을 이제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mW, 30mW, 50mW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허가 받을 수 있는 출력의 최대치는 뭐냐 10mW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0mW를 쓰고 있거든요. 허가 받아서 쓰는 거죠.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전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받아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30mW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높은, 그러니까 이제 출력 거리가 먼 곳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mW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높으면 또 단점이 있죠. 이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본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할 얘기는 많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필드에서 정말로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강의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멀티 채널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2020 그래미 어워드의 시상식에서 RF 엔지니어 사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정말 이제 무선 뭐 인이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널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멀티 채널을 운용을 하다 보면 인터피어런스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RF 엔지니어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의 거리를 얼마큼 띄워주는 게 좋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번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